오늘도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네시스라면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제가 이제 시청자 사연이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서 피드백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제가 홍보를 안 했더니 많이들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살짝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도 신청을 해주셔서 가장 먼저 신청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드려야죠. 그래서 또 마침 최근에 바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갖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용은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게 어떤 세무 상담이라던가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장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무사님 상담 받을 때 유료 상담료가 굉장히 그래도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상담료고 또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만나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간계 입장에서 떻게 하면 여러분들 말을 세무사님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사님이 말한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 이거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감기가 아직 덜 나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매도 순서가 너무 고민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보시면 A주택을 16년 3월에 취득을 했고 19년 5월 매도 그리고 B주택도 18년 11월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현재 B에서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C주택은 19년 12월에 예정.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질문 주신 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는데 A에서 이제 B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때 A 비과세 요건이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A가 16년 3월에 취득을 했고 B가 18년 11월이니까 이때 1년 지났죠. 그리고 얘는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거주도 하셨대요. 그리고 이거 취득한 지 3년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나기 전에 19년 5월에 A를 팔았으니까 A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질문 주신 거에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A, B, C의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조정내성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 이동할 때는 3년 이내 매도가 아니라 2년 이내 매도잖아요. 그쵸? 자, 다음에는 그거 적어주시면 세무사님 상담 받을 때는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분이 뭐 되게 고민돼가지고 21년도 이후에 뭐가 바뀌니까 막 이렇게 적어서 주셨는데 조금 그냥 겉으로 보면 되게 했는데 질문이 되게 복잡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자, 매도한 주택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매도한 주택은 잊어버리세요. 자꾸 이걸 A, B, C 세 개를 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께서. 자, 근데 A는 19년 5월에 팔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매도한 주택은 잊어버리시고 다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결국 남은 건 B와 C 이렇게 2주택이란 말이에요. B와 C 이렇게 2주택. 자, 이 두 개만 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두 개만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B 18년 11월 취득을 했고 C 19년 12월 취득할 예정이고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1후, 2보, 3매잖아요. 그러니까 1후, 1년 있다 사야 되잖아요. 맞죠? 자, 1년 있다 취득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C주택을 사고 나서 B주택을 최소한 2년 보유 또는 거주한 다음에 팔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와 C가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B를 언제 매도해야 될까? 자, C를 취득하고 나서 B하고 C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게다가 두 번째 취득한 주택이 작년 9.13 이후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를 취득하고 나서 2년, 3년이 아니라 2년이네. 즉 21년 12월까지 B를 매도하면 얘는 비과세가 가능한데 지금 이분이 헷갈리신 게 뭐냐면 이 경우에 21년 12월이니까 21년 넘었으니까 이때 B가 무조건 2년 이상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직방 유튜브에도 말씀드렸고 블로그에도 말씀드렸고 뭐라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21년 이후에 팔더라도 제외라고 했잖아요. 제외.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얘는 비과세가 되니까 B는 비과세가 그냥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B는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얘는 비과세가 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C죠. 문제는 C. 자,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서 B주택을 21년도 10월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C주택을 사고 나서 2년이 되기 전인 21년 10월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B는 비과세가 되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자, 얘는 비과세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남아있는 C주택이죠. 남아있는 C주택은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12월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비과세가 되나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의견이 좀 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1년 10월 달에 팔고 나서부터 2년이 돼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B와 C는 둘 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돼서 B도 비과세, C도 비과세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무사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중간에 아마 해석이 나올 거예요. 올해나 내년, 19년도나 20년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이 B하고 C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면 B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제외가 돼서 비과세가 되는데 B부터 되게 보수적으로 보셔가지고 여기서부터 2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헷갈려 버리신 거죠. 자, 그래서 B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서 제외가 되고 C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얘가 비과세가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고 자, B에서 C로 넘어갈 때 C가 대체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얘만 비과세가 되는 게 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를 가지고 있다가 또 하나 1년 있다가 취득해서 D로 넘어가서 가면 얘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C 하나 남아있을 때는 21년도 이후에 파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B까지 팔아서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이 경우에 B하고 C 모두 다 비과세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틀리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이제 B하고 C가 이제 어떤 아파트고 어느 지역에 있고 그것까지 알면 이제 투자 가치까지 보셔가지고 더 따지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B하고 C 두 개가 있는데 B가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C를 세금을 맞더라도 C를 팔아버리고 B를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뭐 세금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100%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 B, C가 있는데 일단 이분이 A를 팔았다면 일단 A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21년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판 건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B하고 C 두 개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제 C를 21년 12월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만 한 번 더 조심해서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제네시스 라면이라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걸 하는 취지는
여러분과 그 세무사님 그 전문가 중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세무사도 아닌 이 사람이 어떤 이게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최종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유료 상담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비과세라든지 양도세 어떤 절세라든지 그런 거는 해당 상담을 해주신 세무사님한테 맡겨버리시면 돼요. 자, 이거 신고 대행 세무사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수수료 나오겠지만 훨씬 더 잘 체크하셔가지고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자, 그래서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특정 내용을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청자 사연 처음에 주셨던 분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거는요. 처음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좀 볼 여력이 있고 이렇게 셀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그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이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까지 해놓으시면은 다음 영상 바로 올라오면 편하게 보시겠죠. 네, 자, 이상 제네시스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